네, 진산호입니다. 47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현재 조선의 가장 시급한 외교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과 연계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황준원이죠. 이분은 이제 김홍집. 자, 이 황준원 하면 생각나는 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미국과 연계한다라는 요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디귿은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남 만인소가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죠. 그게 조미수 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대화보다는 이전의 일입니다. 이 대화는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 이 척합의의 건립은 아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이다라는 거고, 자 32번 갈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해가지고, 자 여기 답사지를 보니까 영국군 묘지가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요 영국군이 무단 점령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이것만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 일명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르죠.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를 영국군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 이게 이제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임병찬 의사,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임병찬이 유배돼서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다. 이렇게도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거문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다가 되겠죠. 자, 뭐 강화도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역사적인 일이 많았던 곳이죠. 뭐 고려 시대 몽골 항쟁을 위해서 이제 수도가 옮겨졌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항 직전 시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이제 뭐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침략 많이 받았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선사 시대에 이제 뭐 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뭐 많습니다. 막 선사 시대부터 이제 근현대까지 이제 강화도 관련된 역사 관련된 역사 유적지가 강화도에 굉장히 많아요. 섬 전체가 역사 유적지다라고 보면 돼요. 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산국이었다가 이제 지증왕 때 정벌을 이제 해가지고 신라의 영토가 되고, 여기 독도도 보이죠. 이제 역시 같이 역사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도는 삼별초가 항쟁했던 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33번 갑시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는 군 해가지고 은본위제 채택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고 들었네. 자, 요거는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한 개혁이죠. 다만 요 개혁 이후에 이 군국기무처 없어지고 김홍집, 박영효, 연림 내각이 수립돼서 거기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이 단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과거제 폐지 맞죠? 연좌제 금지도 맞습니다. 공사노비법 혁파 맞아요. 이거 이제 신분제 폐지랑 관련이 되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도 맞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했다. 이거는 을미개혁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1차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6조 체제를 8아문 체제로 바꿨다. 이게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본위제 채택도 나왔고요. 요거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을미개혁의 경우에는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 채택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발령 시행했다. 그 다음에 태양력을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떨어진 녹두꽃에서부터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자,
시간순으로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고부 농민들이 폭정에 한가하여 봉기했고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쳤고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전봉준이 체포되다가 마지막이죠. 그렇다면 요 사이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학 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합니다. 이제 동학의 경우에는 포접제라고 해가지고 접 단위의 그 지방 그 교인들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이제 우금치 전투. 서울로 가는 도중에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 및 관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패배했죠. 요 이후에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제 체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됐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최시영 선생께서 하셨던 일 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전에 그 교조 신원운동, 교조 체제 후에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어요. 자, 백산에서 집결하여 4대 강령 발표도 이제 요 1과 2 사이에요.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장면 따라서 1과 2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황룡촌 전투에서 장태를 이용하여 승리했다. 요거는 2와 3 사이가 되겠죠. 자, 교조 신원운동 요거 복합상소 올렸다라는 것도 역시 1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장태는 그냥 그 지푸라기 같은 거를 원기둥 모양으로 크게 말아놓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무기, 방어 무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농민군들이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 장태가 이렇게 둥그랗게 생겼고 원기둥 모양이고 여기에 이제 농민군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주 있는 이 군인들이 총을 안만 쏴도 요 장태에서 다 흡수를 해버려요. 이게 지푸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냥 계속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서 굴리면서 가는 방어용 무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장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직접 육박전을 벌이는 이런 전술을 썼다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갈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이범진,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자, 김홍집 등이 군중에게 잡혀 살해되자 육일준, 장박 등은 도주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아관 파천입니다. 자, 특히 뭐 김홍집 등이 군중에게 잡혀 살해됐다. 이 김홍집이 그 왜 연립내각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 조선 책략 들여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제 당시에 백성들은, 야, 김홍집 당신이 왕을 잘 보필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이 일본의 앞잡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군중들이 성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됐다는 겁니다. 자, 나보면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본받아 만국과 서른 대업을 이루라고 하셨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뭐 건양 연호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 을미기역이에요. 단발령이 시행이 된 거죠, 지금. 자, 을미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화문을 통해 들어온 일본 병사들은 건천궁으로 침입하였다. 요거 경복궁에 있는 한 정각이에요. 일본 장교는 흉악한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고 마침내 왕후를 찾아내어 시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을미사변이죠. 명성 황후께서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에서 이제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이 을미사변이 제일 먼저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일본이 고종을 협박해서 을미개혁을 추진한 거고요.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그 일본의 세력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까지 겸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다라는 게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나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여러 번 사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고 올해를 광무원년으로 삼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대한 제국 수립입니다. 자, 고종이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의 그 청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황제의 나라로 바꾸고 이제 황제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죠. 자, 요 이후에 추진된 정책입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제 광무개혁이 시행이 되죠. 물론 요 이후에는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3번 군통수권 장악을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게 광무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이나 영선사로 김윤식을 파견했다 이런 거는 1880년대 초입니다. 유경공원을 설립한 거, 뭐 통일기모함으로 신설한 것도 1880년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명패를 부착한 행사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베델의 손녀 집에서 열렸습니다. 베델 나왔죠? 베델은 양기탁과 함께 가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델, 양기탁 이분들이 세우신 신문사,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뭐 항일 언론 활동, 그러니까는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기사들을 많이 올렸어요. 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제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3번입니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다 말씀드릴게요.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 우리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그 다음에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은 신문은 한성순보 다음에 나오는 신문 한성주보입니다. 이 순이라는 건 열흘을 뜻하죠. 상순, 중순, 하순. 그래서 이제 열흘 단위로 발간했던 신문. 그 다음에 이 한성주보는 일주일 단위로 발간했던 신문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신문. 그 다음에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자, 38번 갈게요.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산 기념관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도산 나오는 순간 바로 안창호 선생님. 자, 신민의 결성을 주도했고, 서북학계 조직했고, 흥사단 창설했다. 특히 이제 조직한 게 신민의 흥사단, 이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 신민의 결성 때, 이제 신민회의 멤버로서 활약하던 도중에, 그,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흥 강습소나 여기에 설립에도 크게 관여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물론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대성학교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몰라도 신민회에 계셨으니까 대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국문연구에 힘썼다. 자,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 호는 한인샘이었고요. 이 주시경 선생이 특히 국문연구소가 이제 1900년대 학부, 지금의 교육부 같은 정부기관이에요. 요 산하에 있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시경 선생에 대해서는 특히 한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다. 이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한인 애국단에 계셨던 이봉창 의사께서 하신 일이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휘혈사에서 독립투쟁을 서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정미의병의 지휘관 이인영 장군 같은 분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지역 이주민의 삶 했는데 탐구 내용에 보면은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쭉 나왔어요. 에네켄 농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그 다음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 설립,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대표 키워드가 딱 저 두 개예요. 에네켄 농장의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무학교의 설립이 있어요. 이거는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멕시코. 자, 다른 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만주, 요거는 이제 서간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신민회가 세웠던 기관들, 경학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 이게 이제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군정서, 이런 부대의 활동도 서간도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업신문,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이제 관련된 인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 최재형 의사가 있어요. 최재형 의사. 이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있죠. 그 활동에 금전적이 지원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권업회 조직의 권업회 초대 회장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 이름하고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거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랑 비슷하게 사탕수수 농장, 그 다음에 사진 신부, 이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하와이에 먼저 간 사탕수수 농장의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여인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만 보고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신부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도 같이 가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군대가 조직이 됐죠. 대조선 국민군단. 요 박용만이라는 분께서 조직하셨는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에네켄 농장과 숙무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멕시코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이 동상, 가단체 활동으로 온 것은 해가지고,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하여 세웠대요.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선에서 창설한 가에 가입한 후 고서상으로 위장하여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원봉, 윤세주 선생도 나왔지만 김원봉 선생께서 창설한 가에 가입했다. 여기서 이제 이 단체가 바로 나와요. 사실은 박재혁 의사로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의열단이에요. 자, 이 의열단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죠.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고, 이제 이거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조선혁명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의열단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사실 이제 의열단의 요 의열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이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이에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제 김상옥 의사, 나석주 의사, 김익상 의사 정도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김지섭 의사까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김상욱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그 다음에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셨고, 이 김지섭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왕궁에 이제 폭탄 투척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박지혁 의사는 부산경찰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도 해야죠. 예.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거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이 해당되고, 당시 언론들.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성을 거두었다. 자, 이거는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북로 군정서와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대한독립군. 요 여러 부대가 청산리에서 대성을 거뒀어요. 이것도 전투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전투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연전연승을 하셨습니다.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신장을 추구하였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마지막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